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최근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적어졌다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격 변동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가 테마적인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 테마적인 종목 이외에도 실적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탕사주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마주는 짧게 주가의 흐름을 받는 반면에 상사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각각되는 이러한 종목들의 플레이는 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산해서 생각을 할 점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되려 접근이 낮다는 점이겠고, 이 신재생 에너지 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외부 변수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도 그렇지만은 하원도 중간 선거 단계에서 지금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들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 면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대응은 우선 그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우선은 비중 조절이라도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중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30%라고 하면은 이것을 한 15% 정도까지 줄여두고 이 외부 변수가 좀 제거가 되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다가 반대로 좀 외부 변수가 제거되면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까지 해서 단가를 더 주고라도 접근을 하는 그 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접근할 때도 비중에 대한 조절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더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고려하되,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천연가스의 상승이 있었고, 미국의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가 다시금 5년의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WTI 12월 인도분은 배럴당 1.92% 내리면서 86.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이슈와 더불어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딱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짧게는 매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장중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고 해석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주목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그리고 외부 변수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또한 중간 선거의 외부 변수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으로는 2,683억 원, 이 수치는 저번 분기 대비해서 1.6%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11%대 초반이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했을 때 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섰다는 점은 이제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 개선, 비용적인 측면에도 고정비라든지 그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실적과 관련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임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이 나가는 환경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향해 매출이 확대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구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출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 해상 운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운임의 하락 측면까지 함께 고려돼서 영업이익률이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계속 3분기도 지속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태양광 모듈의 단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향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보면 3분기에 좋은 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즉 여기에서 결론은 외부 변수, 즉 중간 선거가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그 최종적인 결정이 나면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쫙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요인은 4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기에 외부 변수 안에서 주가가 조정 나오면 매수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7,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만큼 체크포인트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시즌 여전히 진행 중인데 나온 실적들을 좀 돌아봤을 때 대부분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현재 그 3분기 실적 시즌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매출의 볼륨도 커졌지만은 마진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이 좋은 실적을 반영하면서 지금은 다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는 대형 IT 업체들은 실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IT 업체의 실적 부진은 그냥 단순히 이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 안에서 자금이 빠지는 그 측면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총 이제 20위권 이외에 좀 중형주 성향을 가진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퍼질 수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만 매력적인 기업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테마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 아니면은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수급이 퍼지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장 같은 경우가 좀 개별주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강해왔기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시총 상위주 쪽으로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개별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74억 원이 나왔습니다. 274억 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거래일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한 14% 정도 전환가액이 15,000원 정도의 전환사채 500 물량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물량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기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될 점은 10월 11일부로 이제 일본의 무비자 정책 같은 경우가 완전 시행이 되고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가 10월 말 그리고 12월 초 노선의 재개 예정이다 보니까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예상치보다는 더욱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주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좀 수급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3,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